당장은 중국의 사대하고 한자를 공식 문자로 떠받들고 있어서 어렵겠지만 훗날 똑똑한 후손들이 훈민 정음의 진가를 알아채고 세상에 널리 알리면 조선은 새롭게 비상할 것이다. 삼각산 비봉과 향로봉이 발원지인 금성계곡의 물소리와 울창한 소나무 숲의 바람 소리를 들으며 봉화는 부지런히 산길을 오르고 있다. 봉환이 향하고 있는 곳은 북문 밖 금서남이다. 금서남은 지금의 종로구 구기동에 있는 금선사로 조선 초 무학대사가 삼각산에 정기가 서린 곳이라 하여 창건하였다. 등청을 서두르던 의금부도사 장화식은 갑자기 생각난 듯 아들 봉환을 불렀다. 기왕 과거 준비를 하려거든 금서남으로 가거라. 금서남은 어디에 있습니까? 북문 밖에 있다. 내가 듣기로는 대갓집 자제들이 과거 공부를 하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한다. 민치덕 대감의 영식 민상호가 그곳에 기거하며 과거 준비를 하고 있다는구나. 권세가의 자제들도 사기어들 겸 거기 가서 같이 공부하거라. 마침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귀국했다고 하니 내가 관심 있는 태서 문물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인문이면 아버님이 식객을 했다고 하셨던데 아닙니까? 그렇다. 내가 젊었을 때 민치현 대감댁 식객을 했던 터라 너를 홀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어서 부친이 간략하게 들려준 민상호의 이력은 봉환이 뒤를 쫑긋 세우고 들을 정도로 무척 흥미로웠다. 이튿날 봉환은 서둘러 금서남으로 향했다. 1888년 미국에서 귀국한 민주호는 이름을 민상호로 개명했다. 산길이 꽤 가팔라지고 숨소리가 제법 거칠어질 무렵 금서남에 도착했다. 봉환은 잠시 멈춰서서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금서남을 둘러봤다. 수백 년 수령의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로 보이는 산중사찰은 주변의 수려한 산세와 잘 어울렸다. 경내에서 만난 동자승을 앞세우고 민상호가 거처하는 선방으로 향했다. 스님들이 수행하는 선방에는 객실방이 따로 여럿 있었다. 종종 걸음을 걷던 동자승이 어느 객실방 앞에 멈춰섰다. 경전을 읽는 소리가 방 안에서 흘러나왔다. 거사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동자승이 낭낭한 목소리로 말했다. 밖에 누구시오? 잠시 후 손으로 여닫이문을 밖으로 밀치며 잘생긴 청년이 얼굴을 쑥 내밀며 말했다. 10년 뒤의 일이지만 어떤 미국인 화가는 바로 그 얼굴을 보고 초상화를 그리며 한민족의 가장 순수한 유형이라고 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장봉환입니다. 장화식 의금부도사가 제 부친이십니다. 봉환이 머리를 숙이며 인사했다. 반갑소. 그런데 나에게 무슨 명무라도 있는 게요. 기별도 없이 불쑥 찾아와 송구스럽습니다. 제 부친 말씀으로는 민공이 천하를 유람하고 신구학문을 두루 공부해 배울 것이 많다고 하셔서 가르침을 얻고자 불이 났게 달려왔습니다. 봉환이 말했다. 부친께서 나를 과대평가하셨소. 남을 가르칠 정도의 학문은 아니요. 내가 바깥 세상을 쫓아다니며 기행을 일삼다 보니 과분한 이야기가 시중에 떠도는 것 같소. 보아하니 장공도 과거 준비를 하러 온 모양이니 먼저 장공 이야기부터 들어봅시다. 안으로 들어오시오. 방 안은 매우 정갈했다. 방 안에서 내다보는 바깥 풍경도 빼어났다. 이번 식령 감시 복시에 응시하려고 합니다. 봉환은 작년 가을 한성에서 실시한 공도의 초시에 입격했다. 참고로 공도의 초시는 한성의 유생들인 공도생이 집단으로 응시하는 시험으로 초시, 복시에 입격하면 생원 진사시의 초시에 합격한 자격을 주었다. 장공은 문장이 뛰어난가 보.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과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학문도 소홀히 할 수 없을 것 같고 해서 요즘 공부 문제로 생각이 복잡합니다. 봉환이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말했다. 그런 고민이라면 충분히 이해하오. 내가 장공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말이오. 서양의 신학문을 배우려면 먼저 저들의 말, 영어부터 배워야 하오. 나도 동락에서 미국 유학을 다녀온 중국인 교사에게 상해에서는 서양인에게 영어를 배웠어도 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소. 지금 생각해보면 조급해하기만 했지 꾸준하게 집중적으로 공부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소. 그러다가 기회가 닿아 미국 워싱턴으로 공부하러 갔는데 말이오. 어학이 통하지 않아 학교에 들어갈 수 없었소. 어쩔 수 없이 말부터 배우려고 콜리어 여사가 운영하는 벌리츠어 학원에 입학했소. 그곳에서 영어를 1년 넘게 배우고 나서야 말이 통하고 대학에도 들어갈 수 있었소. 다행히 근자의 조선에도 유경공원이란 신식학교가
생겨 서양인 교사가 영어로 신학문을 가르친다고 하오. 장공도 먼저 그런 영어학교에 들어가 영어부터 배우시오. 그러고 나면 길이 보일게요. 과거 시험은 그 다음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오. 저도 유경공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만 유경공원에 다녀도 따로 과거 공부를 한다고 하고 신구학문 모두 하려니 엄두가 나지 않아 주변에서 입학을 권유해도 선뜻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공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로에 대해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민공의 탁견에 감탄했습니다. 종종 들러 좋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기행이 어떤 건지도 궁금합니다. 봉환이 웃으며 말했다. 그럽시다. 심심하던 차에 잘 됐소. 내 방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 자주 들르시오. 민상호가 싫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다. 나중에 민상호로부터 들은 이야기와 저작거리에 떠도는 풍문을 종합하면 기행은 다음과 같다. 1886년 연초 홍콩신문에는 민영이 꽁수행 한국인 2명이 파리아린은행 홍콩 지점에서 저지른 절도 행각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단신으로 보도되었다. 절도범은 민주호와 윤정식으로 알려졌다. 당시 민영익은 대원군의 환국을 막으려고 북영 대신 이용장과 협의하기 위해 상해에 들렀다가 중서서원에서 공부하고 있던 민주호와 윤정식을 통역사로 쓰려고 홍콩으로 데려갔다. 대원군은 굴란 후 청군에 의해 피랍되어 텐진에 억류 중이었다. 민주호와 윤정식은 민영익이 홍삼 수출권을 독점하여 큰 돈을 벌었으며 상해 프랑스 은행에 거금을 예치해 놓았다는 것을 알고 그 돈을 훔치기로 모의했다. 그리고 민영익을 가장하여 홍콩 지점에서 1만 냥을 인출해 일본으로 달아났다. 프랑스 은행 측은 도난이 있고 18일이 지나서야 민영익이 은행에 나타난 점 등을 수상하게 여겨 민영익이 공모한 것으로 의심했고 민영익은 사건 초기 윤치호가 이 일을 계획한 것으로 믿었다. 일본에서 민주호와 윤정식은 갑신정변 후 망명 중인 김옥균을 만나 돈의 처리 문제와 자신들의 장래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김옥균은 미국 유학을 권유했고 자신과 함께 망명 중이던 변수도 같이 데려가도록 당부했다. 중인 신분의 변수는 보빙사 사절단 일원으로 미국에 갔다가 민영이 서광범과 함께 세계 일주를 한 인물로 미국에서 공부하기를 원했으나 김옥균과의 친분 때문에 차마 그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민주호는 훔친 돈 중 4,000원을 김옥균에게 주고 변수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워싱턴의 벌리츠 학원에서 영어를 배운 후 1887년 9월에 메릴랜드 농과대학에 입학했다. 천신만고 끝에 이루어진 유학이었지만 조선 정부의 소한 요청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민주호는 흔들리고 만다. 민영익의 돈은 윤정식이 훔쳤고 어려서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초대주미공사 박정양의 종용으로 학업을 중간에 그만두고 1888년에 귀국했다. 귀국 후에는 이름을 민상호로 바꾸고 북문 밖 금서남에 기거하며 과거 준비를 하고 있었다. 1891년 민주호는 진광시의 급제에 벼슬길에 올랐다. 그의 영어 실력에 대해서는 영어를 유창하게 말했다고 한 영국 공사의 기록이 남아있다. 훗날 독립협회 활동도 하며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 우정사업 분야에서 선구적인 활동을 했지만 한일병탄 이후 남자 자기를 받는 등 친일파가 되고 말았다. 당대 최고 실권자 민씨 가문 출신으로 당돌할 정도로 적극적인 성격이었던 혼미남 민주호의 꿈은 대한제국의 멸망과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변수는 학업을 계속하여 1891년 미국 대학 졸업장을 취득한 최초의 한국인이 되었다. 농업의 근대화를 통해 동포를 가난에서 구제하고 조선을 부강하게 만들겠다는 야무진 꿈을 가지고 공부를 계속하며 귀국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만 애석하게도 대학부 내역에서 기차 사고로 30살의 나이에 유명을 달리했다. 윤치호가 표현했듯이 타고난 멋쟁이로 마음이 착하고 다정다감했던 변수가 품었던 조선을 위한 꿈 역시 그렇게 허망하게 지고 말았다.